그러면 오늘의 연사님을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연사님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군산 길도훈 교무님께서는 전 성주 삼동연수원 원장님으로 12년 동안 공직을 하셨고요. 원불교학과 학생들에게 선과 성리 그리고 정전을 다년간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무훈련에서 4년간 선 강의를 해주셨고요. 라디오 방송, 원음 방송에서 10년 동안 방송하셨고 KBS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셨습니다. 현재는 젊은이들의 영적 수행 모임을 지도하고 계시고 원불교 선방, 외국인 선방, 선과 성리 지도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단전주선과 무시선 그리고 정전인데요. 마음의 숨결로 빚은 정전이라는 제목으로 1권, 2권 이렇게 해서 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길레음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또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의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소태산의 단전주선과 무시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미술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제가 미대에 갔는 줄을 알고 있는데 제가 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늘 궁금했었던 것이 뭐냐면 저보고 착해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늘 궁금했어요. 제가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성현이라는 분들이 소위 저를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저렇게 살면 잘 못 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은 직접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알고 싶어서 그냥 이제 수행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전무 출신하기로 했고요. 근데 제가 미술을 그래도 아주 꽤 잘했던 축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울리죠? 네. 괜찮을까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죠? 네. 괜찮지? 아닌가 봐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안 울려요? 여기서만 울리나 보네. 네. 그래서 저는 전무 출신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제가
그림을 배웠을 때 그 강원도에서 가장 잘 그리는 사람한테 배워서 유학을 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 학생들이 도대에서 금상들을 이렇게 그래서 선생 중에 선생님이었었는데 근데 제가 그 감각을 알아요. 그래서 이류와 인류의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불교에서 공부 치고 잘하는 사람 밑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법타원님 밑으로 보내줄까 아니면 교화부장님 밑으로 보내줄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원망 듣지 않으려면 잘 보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법타원님 밑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로교당에서 간사 생활을 그때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불교에서 출가해서 보니까 선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면 아침, 저녁, 아침만. 제가 그래서 출가를 잘못했나 그 생각을 했다가 제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원불교가 생활종교였는데 그래서 행주자화간에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행주자화간에 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한 교무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늘 단전을 챙겨보려고 하는데 한 3일 지나니까 못하겠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강원도의 촌사람의 뚝심이 있거든요. 나는 한 번 하면 10년 이상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때 결심했던 것이 좌선을 빠뜨리지 않는다. 행주자화간에 한다. 그래서 10년간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어디에 가든지 뭐를 하든지. 그래서 저는 원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적 수행 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왜냐면 직접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원불교에서 와서 이제 수행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잘 됐어요. 근데 제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한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가 굉장히 총기가 있어요. 똑똑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동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참 총기가 있는데 너는 선을 잘 못해서 그러는지 깊이가 없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승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전 잡겠다고 애를 썼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성문호흡으로 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이 됐던 게 그거예요. 이게 교단의 책임이냐 그 친구의 책임이냐. 제가 볼 때는 이건 교단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철원교당으로 개척교화를 하러 갔었었는데 그때 교화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해 단계별로 좀 글 좀 써달라. 그래서 A4 용지 한 그때 50페이지 좀 넘었을 거예요. 그걸 줬더니 책을 내자 그러더라고요. 교화부에서. 그래서 제가 마다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거를 가지고는 초보자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저는 그 학부 때서부터 초월적 수행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초월적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 간사 때부터 저는 영혼을 보기 시작했고 사람들 마음을 보기 시작했고 선정에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원불교에서 공부 치고 잘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하고 조용히 대화를 했어요. 제가 학생 때. 근데 사실은 제가 몇 단계 위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입을 딱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속 활동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저는 그러지만은 그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아직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 교화부에서 그 단계별로 그것을 내자고 했을 때 제가 이건 아니다. 내가 한 10년 후에 제대로 낼 테니까 그때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게 단전수 책이 나왔을 때가 9년째 그때 처음 초안이 그때 정해졌었어요. 그 후에 나중에 더 이렇게 수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제돼서 나왔지만은 큰 틀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된 부분들은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때 처음 책을 썼었을 때가 순천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한 의사 몇 분이 선을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그분들 중에는 국선도 30년, 국선도 10년, 뭐 이런 분들 또는 평소에 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가르치니까 이제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저로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게 임상 실험을 제대로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순천에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그때 서울로 왔습니다. 임상 실험하러. 그래서 이제 안암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화정, 그다음에 압구정 교당 이렇게 이제 돌면서 이제 임상 실험을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그다음에 무시선을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압구정 교당에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저는 그때 중도 훈련으로 아마 저거가 났어요. 발령이. 근데 아마 교무들로서는 그때 웬 팀장으로 났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꽃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임상 실험을 해보려면 그냥 혼자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총무부장님한테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곳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한 명 있는 교당으로 보내줄까? 왜냐면 근데 2차 시기 때문에 교당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다고. 그래서 발령 났던 것이 선산교당이었어요. 선산교당이 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총부에서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짐 풀지 마라. 삼동 요원손으로 좀 네가 갔으면 좋겠다. 거기는 강의해서 먹여 살려야 된다. 거기를. 근데 젊은 사람이 강의를 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네가 적격이다. 그래서 제가 삼동 요원손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는 늘 이제 교구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었는데 제가 강의료가 셌어요. 왜냐면 거기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강의료 100%. 근데 누가 차비 줘도, 누가 용돈을 줘도 모든 것들 100% 그쪽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게 13년간 거기서 그렇게,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조금 더, 공부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유공동체가 좀, 원불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괴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8년째 살다가, 교도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속에서 있으면 안 된다. 서울의 교화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화에게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가지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목동교당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교단에서 어련히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좌선법을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교역자들도 이렇게 하는 거고,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교단이, 수행이 한 50년, 몇십 년 이렇게 다시 되돌아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원문서부터 다시 조금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실은 미국에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미국의 명상 인구가 인구의 몇 프로냐면 45%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8년, 그러니까 9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괴산 들어가기 앞서서. 그래서, 그때 3개월 정도 갔었을 때 그때가 명상인구 10%? 이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때,
그래도 10%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그때 가가지고, 그때가 6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 그래서 해줬더니 한국에서, 선 전문가가 왔다. 이러니까, 많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고 나서 거기가 한 100명 정도 그때, 100명 정도가 만들어주고, 한 1년 후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100명을 만들어줬는데,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들었더니 다시 90명으로 다운됐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교단적으로 볼 때 항상 저는 순서를 그래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저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교단을 항상 늘 생각했었고, 교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했었고, 근데 실은 제가 그 자유공동체 또는 이제 간혹하면서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교도님들을 이렇게 불려드리면 그게 교단에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단은 제가 거기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동교대에 오니까 다 잘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나 이거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이게 시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 명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위행적인 것을 넘어서 세상은 점점 내면적으로 향하고 있고, 또 실담으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성으로 가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슈의 중심에는 항상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말과 좀 붙어 다니는 것이 그야말로 명상인데요. 이제 명상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종교를 떠나서 일상의 보편적인 방법과 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한국에서 보게 되고, 그러면 명상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냐면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스스로 하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미국에 갔었을 때도 거기서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깊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깊이에 대한 마음이 허기져 있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요, 그 깊이를 전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불교에서 강화문에서 명상 콘서트인가 명상 대회를 했었죠. 근데 많이 왔다고 원불교에서 조금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원불교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해야 될 것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깊이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진짜 깊이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산해서 내려와 보니까 이미 벌써 몇십 년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뒷걸음질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도 이때 더더욱 생각이 돼야 될 것이 껍질보다는 그 내면에 더욱 공들여야 될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종사님의 그 선, 사실은 대종사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본질은요,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선은 불법의 정수다. 법학 경림편의 15장에 그렇게 밝히고 있죠. 또 한 가지 우리 선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마음의 자유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좌선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원정무변한 진경이 그쳐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좌선과 무지선의 그 특성을 약간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좌선은 깊이를 다져주고요. 무지선은 넓은 지평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그 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공들이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 이슈도 모든 종교학자, 미래학자, 모든 분들이 지금 이구동을 하는 얘기가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건 알고 있어요. 영성이라는 부분들. 그러면 사실은 교당에서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들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그 목동교당에 와보니까 한 개 교당인데 와서 보니까 교도님들이 새벽 좌선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제가 좌선하러 처음 딱 갔더니 회장님 먼저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이 많게는 14명까지 이렇게 같이 선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교당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선을 잘해요. 선정에도 잘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실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여태까지 그 부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나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원문에서부터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 후퇴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봅시다요. 좌선의 방법 전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히 간단하고 편이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좌선 보면 극히 편안하고 쉬워요. 그래서 아무라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라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선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친 거라고요. 이게 왜냐면 모든 방법의 전제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에 준해서 아래 방법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근데 첫째 방법은 뭐라 그랬냐면 좌복을 펴고 반좌로. 반좌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이 반자가 쟁반반자예요. 쟁반반자처럼 앉으라는 뜻이에요. 그 쟁반반자 앉으라는 것이 뭐가냐면 과거에 저희가 그 학교 때 배웠을 때 반자를 뭐로 배웠냐면 반가부자로 배웠어요. 제가 첫 논문에 그랬거든요. 이거 잘못했다. 반자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문 제기해서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교무님들은 없을 거예요. 반자는 뭐냐면 쟁반반자인데 이게 안정되고 편안하게 앉으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반자의 범주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보면은 결가부자를 이렇게 해서 꼬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거. 근데 반자는 이렇게 앉는 거고요. 평자는 이렇게 앉는 거고, 그래요. 이게 다 반자에 속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괴자, 무릎 꿇는 것도 반자에 속하고요. 의자에 앉는 것도 반자에 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앉으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앉으라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잖아요. 예를 들면 반자로 편안하게 앉으라 그랬는데 이것 자체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기가 맞게 그거를 고쳐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근데 간단하고 편해서 아무라도 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거죠. 허리가 아픈 사람도 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리가 아픈 사람도 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 이게 우리 선이에요. 그리고 반자도 그렇게 포괄적이에요. 상대적이면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근데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건 뭐냐면 앞에 거를 그냥 생략해요. 그리고 머리와 허리를 곧게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자꾸 강요를 해요. 머리와 허리를 곧게 앉아서 자세가 바를 정도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있어서 편안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초입자가 그냥 가부좌로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해서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해요.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확률은요. 1000에 하나에 만에 하나예요. 저는 사실 여기에 속해요. 저같이 혹독한 사람 없거든요. 저는 학부 때 행주자원에 가게 했지만은 늘 기숙사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 그리고 방학 딱 되잖아요. 그러면 2시간씩 해요.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그 다음에 적공시간 잡잖아요. 그럼 하루에 8시간씩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뚫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요. 10년이 지나도 어려워요. 하루에 1시간씩 이걸 하잖아요. 10년이 돼도 어려워요.
그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교당에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전무 출신이니까 함께 합시다. 뭐니까 함께 합시다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안 보면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앞에 거 있죠.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그래서 부리한다는 것은 풀어 내려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렸으니까 전신의 힘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죠? 힘이 들어간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충 잡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방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실은 그래요.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자세고 어떤 것 좋은 호흡이고 다 여기에 준해서 사실은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뒤에 것은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고 다시 챙겨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호흡은 어떻게 되면 호흡을 고르게 하되 이렇게 전체가 되어 있어요. 고르다는 뜻은 뭘까냐면은 반대말이 뭘까요? 고르다에 거칠다 또는 어떻게 되면 불규칙하다 이런 뜻도 돼요. 고르다는 뜻이 이렇게 일정하다는 이렇게 골라졌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은 좀 고유한 느낌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준을 둬요. 그리고 들이쉬는 숨은 길고 강하게 하면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뒤에 이거 밑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초입작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병나요. 이게 초입작에 따라하면 안 돼요. 초입작에 이거 시켜서도 안 돼요. 그리고 눈을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이랬어요. 근데 요즘엔 들어서 이게 문제가 조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건 눈은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운이 상쾌해요.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는 혹 감고 또 하여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마의 침노가 없어요. 그리고 번뇌에 대한 그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눈을 감고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면 눈 뜨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초보자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강요해서도 안 되거든요. 이건 절대로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닌데,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거를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돼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일반 사람들도 이걸 다 이상 넘어서 있는데 왜 원불교에서 이걸 가르치지? 심각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몇십 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입은 항상 담을 지며 공부를 오래오래 수승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줄겨 이사기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려 이러는데 우리가 선을 잘하게 되면 옥지에서 나오는 침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긴 맞아요. 근데 아주 잘 되잖아요. 그럼 이거 못 느껴요. 이것도 뭐냐면 어느 정도 잘 될 때에 준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요. 그 다음에 정신은 항상 적정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함 가운데 적정함을 가질지니 그래서 적적, 성성, 성성, 적적 이런 부분들인데 이 단어는요 천층만층이에요. 천층만층. 왜냐하면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다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마음은 고요하겠는데 생각이 초롱초롱하게 나 이것이 적적성성이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 선정이 깊이 들어서 처소를 다 잊어버리는데 거기에 영지가 깨어 있어요. 이것도 적적성성.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이건 천층만층이에요. 이걸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천층만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이 흐르거든 정념을 돌이켜서 무의자연의 본래 면목에 그쳐 있으라. 이것은 이제 처음에서부터 초입자서부터 최고의 경지까지 아우르는 말이고요. 7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으로 좌선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꿔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면 낭망하지 말라.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그대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주 만지지 말라는 뜻이지요. 처음엔 살짝 긁으면 없어지기는 해요, 이것이. 그래서 실은 처음에 살짝 긁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낫기도 해요. 그리고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불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 더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이 대수롭지 않게라는 뜻이죠. 강과, 그러니까 대강 보아서 넘겨라 이런 뜻이 되고요.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잇고 시간과 처소를 잇고 오직 원정무별, 분별이 끊어진 뚜렷한 고유한 경지를 얘기하는데 이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좌선의 방법을 할 때는 좀 화두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초심자의 방법일까? 단계적인 방법일까? 숙련자의 방법일까? 또 한 가지 좌선의 방법은 절대적 표준일까? 바람직한 표준일까? 아니면 괜찮을 정도의 수준인가? 이것은 꼭 방법대로 꼭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숙련되면 저절로 되는 것들인가? 그럼 이대로 한다라면 심신이 편안해질까? 어느 정도로 해야 이 공덕대로 나타나게 될까? 원정무변한 진경에는 얼마큼 해야 그렇게 들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는 화두를 갖고 이걸 볼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믿고 한다 그러면 다 특신급이에요.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다 그러면 그건 미신이고요. 그리고 이상한 기틀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예민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은 아까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수행품 42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정도를 잘 수행하여 욕심이 단박하고 행실이 깨끗하면 자성의 광명을 따라 불가사의한 자취가 나타나는 수도 있으나 이것은 구하지 아니하되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라 어찌 삿된 생각을 가진 중생의 견지로 이를 추측할 수 있으리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타부타. 대종사님은 대산종사님께는 저는 이제 법타원님한테 직접 지도를 받았지만은 늘 대산종사님 때 저를 보내셔서, 그럼 저는 항상 방학 때면 그 조실에서 살았어요. 대산종사님 그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항상 여쭤봐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앉아있으면 기운 덩어리가 돼서 우주에 가득 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붕 떠서 뜨기도 하고요. 그럼 그거 어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르니까 잘 여쭤요. 그러니까 교우님들이 제가 그렇게 여쭙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어떻게 그 크신 어른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그렇게 해요.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해. 이 한마디,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야. 근데 이것이 뭐냐, 잘 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냥 현상일 뿐이야. 거기 집착하지 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계속해. 이런 뜻이거든요.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계속해봐. 그리고 또 찾아가면 그래요. 항상 또 다음에 또 있어가면은 혼잣말처럼 금강산에 고승이 많았는데, 제가 강원도 하천 사람이라 그러는지 금강산에 고승이 많았는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법타원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그 간사 때부터 제가 영혼들을 잘 보게 되고 마음들도 잘 읽고, 그 다음에 천상의 소리와 천상의 향기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분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또 좀 건강하니? 이게 왜냐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헛것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건강하니? 저는 늘 건강한 거 아시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저희 학년의 건강의 아이콘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졸업 무렵에 한 20가지의 그거를 드렸어요. 신통의 관계. 제가 초월적 수행을 했던 걸 했더니 그 뭐라고 하시는, 수고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걸 중요한 것만 잊지 않고 네가 하면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게 뭐야? 무심적적입니다. 그랬더니 늘 되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건 좀 놓고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지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가 예를 들면 이분이 영대가 막 솟아가지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줘야 돼요. 이거를 지도해 주라고. 그러지 않고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애의 근기를 보통국으로 잡아둘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그거를 참 어떻게 그 단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진짜 바보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선의 방법 전체적인 느낌은 사실은 그래요. 극히 간단하고 편해서부터 편안에 안준호에까지가 사실은 자세에 대한 전제라고 할 수가 있고 원불교 자선법에 대한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마다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목동교당에 한번 놀러 오시든지 아침에 좌선 한번 그냥 방문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방석을 한 2개 정도 쓰고 기댈 사람 기대고요. 누워서 하고 각기 다 달라요. 근데 다 잘해요. 우리 뭐냐 아까 그러면 단전에 마음을 두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세가 편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요.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를 바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됐냐면 아주 간결해요. 선정에 드실 때 뭐라 그랬냐면은 호흡을 바라보다가 선정에 들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호흡을 바라보다가 선정에 들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뒤에 나온 소승수행법이잖아요. 다 그거를 위주로 해서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거예요. 뭐 미얀마 이런 쪽의 소승수행법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곧게 하여서부터 입은 항상 담을 지면 것은 방법의 표준일 뿐이지 이것은 누구에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상위 개념이 단전에 기운추에 있는 것만 대중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선이 잘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사실은 저절로 돼요. 항상 다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힘을 다 빼고요. 단전에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다 빼요. 그러면 약간 숙여져요. 그런데 단전에 기운이 차오르고 기혈이 돌고요. 그러면 저절로 뚝뚝뚝뚝뚝 해서 딱 맞춰져요. 이럴 때 편안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1시간이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딱 앉자마자 허리를 딱 세우잖아요. 이때부터는 뭐냐면 고행수행이에요. 다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사람한테 선을 배웠는데 내가 선을 하고 싶다? 그럼 잘 가르친 거예요. 근데 저거 배웠는데 선이 고대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그 공부길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실은. 공부를 오래오래 하여 수승화강이 잘 되면서부터 적정숙성함을 가질지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좌선이 잘 되었을 때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좌선이 잘 되었을 때의 증상이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좌선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 이렇게 좌선을 하는 가운데 이상한 깃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좌선 초기에 나타날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좌선법을 보게 되면 총틀어서 보게 되면 뭐냐면은 우리 좌선법은 어떤 법이지? 어떤 경지에서 한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깨달은 자, 대종사님이 깨달은 견지에서 나타난 좌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간결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특징도 심어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핵심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표준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좌선이 잘 되었을 때 증상들도 좀 넣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대종사님은 이거를 왜 총론만 냈느냐, 강론을 넣어주지. 근데 강론을 내주잖아요. 그럼 거기 되면 이제
붙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 법이라는 자체가 자칫 잘못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옥죄는 데 쓰이지 이거를 좋게 잘 안 써요. 뭐든지 그래요. 법이 교단법도 걸고 어디 법도 걸고요. 그래서 법이 자꾸 생기면 옥죄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풀어주고 본질을 향해 이렇게 가게끔 안 해줘요. 그래서 최고의 법은요, 사실은 무법이에요. 법이 없는 것이 최고의 법.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없어도 법을 잘 지킬 정도가 되니까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법이 상법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총론만 있어요. 강론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자.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자. 그리고 그것은 결과로 답하라. 그런 뜻도 되고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는지 대산종사님께서는요. 그래서 일부러 누워서 단점도 잡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꼿꼿이 한 게 아니라 대산종사님은 오히려 누워봐라. 단점 짚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선은 어떻게 하냐. 행선법도 내놓아주고요. 그래서 저는 10년만 기다려달라. 왜 부분이었냐면 최근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온 그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ADHD, 주의력 결핍증이라는 것이죠. 예. 그 친구가 좌선보다는 무시선이 좋다 그래요. 왜 그래서 좌선을 하게 되면 실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작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책은 보냐? 그랬더니 책을 볼 때에는 내용에 심취하는 게 괜찮대요. 근데 이 친구가 좌선이 힘든 것은 뭐냐면 내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앞에 내용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심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좌선이 왜 심심하면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 따라서 내용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좌선이 좋아지고 재밌어지고 가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종교에서 할 일은 뭐가냐면 그들에게 내용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좌선법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전주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방법이 있고 우리 항상 그래요. 뭐든지 수학도 보면은 푸는 것이 있고 그 위에 상위 개념이 공식이고 공식 위에 원리가 있어요. 제가 북구시를 배울 때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북구시는 썼긴 썼는데 한번 대가한테 배울 일이 있었어요. 근데 대가한테 갔더니 역시 다르더라고요. 처음 배웠을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배워서 중봉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쓰라 그래요. 그죠? 근데 대가한테 가서 딱 배우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공중역입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턱 찍더니 탄력으로 쭉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선에도요, 방법이 있고 공식이 있고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가 있냐면은, 자세는 있잖아요. 어떤 자세가 좋으냐면은, 긴장과 이완이 적당한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예요. 자세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긴장과 이완이 적당할 때 옥지에서 나오는 물이 나와요. 너무 이완이 돼도 안 나고요. 너무 긴장해도 안 나오는데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균형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선천적인 방법이 없어요.
후천은 다양성이에요. 획일적인 것은 선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이게 웃기는 일이지. 그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요. 그 원리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편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날숨이 길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골라 맞잖아요. 그럼 날숨과 들숨이 비슷해져요. 그러다가 호흡이 어느 정도 단련돼서 5초 이상 가잖아요. 그럼 들숨은 짧고 날숨이 오히려 더 길어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편안하게 하면은 스스로가 알아서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면 마음의 원리는 뭐냐면은, 그냥 마음의 원리는 단전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생각으로 단전을 주시해요. 이거를 단전 주라고 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보게 되면 거의 70%, 90% 가까이가 그렇게 해요. 머리는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서 단전을 이렇게 관해요. 그거는 단전주가 아니에요. 단전주는 뭐냐면 마음이 단전에 스며들어서 있어야 돼서 그 몸을 잊어야 돼요. 실은 여기 핵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잊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호흡은 가장 좋은 호흡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잖아요. 그럼 자세는 잊어버리고 아까처럼 알아서 지가 세워질 때는 세워지고 자기가 알아서 해요. 실은. 그래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 말들은 뭐가 아니면은 단전에 마음이 스며 있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단전에 마음에 스며들려고 하면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요. 거기다 마음을 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몸은 최대한으로 이완을 해줄 때 이게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 맞아요. 이때야. 그래서 사실은 현대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럴수록 자세를 편안하게 하세요. 뭐 기대도 되고요. 다리를 펴도 되고요. 때로는 그게 오면 의자에 앉아도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단전주의 방법 핵심이라고 본다면 그거예요. 맨 처음에는 심신을 다 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전에 마음을 두고 마음이 스며들어야 되고요. 스며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거기서 기운이 숙성이 되어야 되고요. 숙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선정이 쑥 들게 돼요. 원정무변한 진경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할 때는 그들에서 체계적인 방법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OCM이라고 지금 제가 수행단체가 있거든요. 원불교에 원서클 메디테이션이라고. 거기서는 이제 체계적인 선을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겠다 그러면 그렇고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힐링선이에요. 지금 외국인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한 14명이서 선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비하면 엄청 많은 숫자가 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 20분간은 그 행선을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그 쉬는 선을 힐링 메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20분 정도. 근데 이 친구들이 해보고 나면 이렇게 진짜 짧은 시간이면 이렇게 깊이 좋은 현상을 가져다 준다고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만 오면 그렇게 되냐, 이 짧은 시간에. 너무 좋다. 사실은 그 기운의 공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배우는 거하고요. 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때 이 기운하고는요, 천양지차예요. 이게 온라인이라고 하지만은 온라인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전에는 외국인 선방은 그냥 문화 체험으로 왔어요. 근데 요즘 매니아층들이 생겨요. 계속 오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어디 좀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목동교당 한번 가보고 싶다. 목동교당 아침에 선하는데 그거 가보고 싶대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5명이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와서 자기로 했어요. 우리 게스트룸 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고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그 친구들을 보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교를 끌어들인다고 느낌이 같잖아요. 그럼 막 튕겨나가요. 근데 우리는 재능기부다. 여러분들이 되게 좀 깊이 있는 선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교로 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더 오고 싶어해. 그다음부터는. 그 단전 주선의 체계적인 단계 있죠. 거기 보게 되면 그렇게 단전 만들기, 찾기, 호흡 찾기, 수식법 등은 여기까지가 호흡의 감각이고요. 백회호흡, 독야청정, 수식법까지가 그러고요. 여기 미세호흡이 빠졌어요. 백회호흡, 미세호흡, 독야청정인데 여기까지가 기운이 감각이에요.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선정 삼매에 들 수 있도록 고도로 거기에 이제 적공하게 이거를 위해서 이제 적공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천지합일도 되고 만행을 이루고 이래서부터 이제 자유를 향해서 여정이 이제 출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체계적인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는데 한 교무님이 한 1년 정도 좀 배운 교무님이 있는데 이분이 미얀마 그 파업센터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곳이에요. 그쪽에 2년간 가서 거기서 선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연락을 몇 번씩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교무님이 가르쳐 주신 거랑 그 파업센터라는 거기랑 사실은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무님은 제가 원불교 수행자니까요. 단전을 통해서 선정이 드는 걸 가르치지만은 거기는 약간 이렇게 해보면 니미타라고 해서 빛이 떠요. 빛이 뜨면 빛을 향해서 따라가는 게 그게 조금 다르다. 그것이 차이지 모든 것이 같다. 또 길교무님이 얘기했던 선정을 통해서 선정에 깊이 들어가는 것도 거기서 똑같이 얘기한다. 저는 그거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저는 늘 우리의 그 선방 공부하는 사람 읽고 저를 읽어서 이거를 가는 것이지 저는 일체 다른 선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선정에 깊이 들어서 전생이나 천생계나 모든 것들을 그 힘으로 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도 근데 그것도 똑같이 얘기하더라. 그러게 똑같더라. 그래서 실은 저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단전주선하고 무시선까지 책을 썼어요. 무시선은 학술도서로 왜냐면 거기가 세종도서인데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욱수 학술도서로 선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대학원도 안 갔지만 불교 학자로 제가 이렇게 등록이 된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원불교에서 아마 전무후무 할까요? 아직까지 뭐 후무야 아니겠지만은 전무한 학술도서로 인정받은 게 그것이 무시선이 저는 그냥 한 달 만에 썼는데 그렇게 오래 안 썼어요. 왜냐면 그거 다 우리가 제가 해서 쓴 거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같이 제가 무시선을 해보려고 단독교무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에 있을 때 계속 제가 일일이 다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해보면서 그걸 쓴 것이지 그냥 머리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도 우리 젊은 교육자들 간에서도 세계적인 수행자와 견줄 만한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어디 뭔가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서 그게 튀어나오지 못하는 부분. 과연 이래서 우리 미래가 밝을까? 왜냐면 앞으로는 우린 깊이를 줘야 되는데 그 깊이 있는 수행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보면 목동교당에서도 선정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점점. 깊이가 있어지는, 하게 원불교는 원래 제가 출가가 없는데, 누가 들면 어떠냐.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수행을 배운다는 교무들에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전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세밀하게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요.
단전주 공덕에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이 잠깐만요. 예. 예, 밑에 부분이 있는데 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단전주의 공덕에 핵심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면 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수행자가. 예를 들면 수행자가 기운이 맑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수행자가 안정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수행자가 순수하다. 양심하고 가진 버금가는 거거든요. 약간 제가 써놓은 거가 약간 단전주 공덕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왜냐면은, 제 아이패드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실은 교당에서도 늘 이것이 필기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제 아이패드하고 동기화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필기하고 밑줄 긋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좀 말로다가 말씀드린다면 그거예요. 비움, 안정, 순수, 그 가로 열고 양심 재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고 마음의 힘이 열리게 되어 있고 육도 자유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이것이 다 가능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뭔가가 부족하다면 뭔가 수행이 잘못된 거예요. 보죠. 다시. 방송실에서 조금 다시 좀 열어주실래요?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어쩐지. 그냥 그 해줄 때를 방송실에서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의두연만은요, 선을 할 때는, 우리가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해 간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일상의 화두는 실은 그 권도편 3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두를 마음 가운데 걸어놓고 지내다가 마음이 맑고 조용할 때 잠깐 연구해 볼지니라. 그러면 마치 저 닭이, 됐네요. 이게 없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옛날 거가 됐는데요. 새로운 게 안 됐고, 2개 드렸는데, 옛날 거가 떴어요. 네, 혹시 또 방송실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드렸는데, 예. 그리고 읽어드린다면 의심나는 것을 당장에 풀려고 말라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때때로 생각해 보아라. 부잣집 곳간에는 이것저것 많이 쌓여있지 않더냐. 수도인도 의심나는 것을 수첩에 적어두면 쓸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대산종사님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의두를 제대로 들은 방법은요. 그 의두유목, 성리품, 아닌데, 예. 대산종사, 그런데 의도를 제대로 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래요. 의도유목을 첫째 공부하고요. 성리품을 공부하고, 변이품과 원리편,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의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거의 공부하는 차원이에요. 의도를 들 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교전을 모두 성리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교리와 자기 일대사를 일치를 시켜가지고요. 그걸 한 단어로 축약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화두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의심정원에 이렇게 둬요.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뭐를 한 거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침 어떻게 하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이렇게 두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두고 있으면 그럼 뭐 밥을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그 사람이 생각나듯이 화두를 내 가슴 속에 넣어둬야 그때그때 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4시간을 내가 화두를 놓지 않았다 하니까 내 가슴 속에 넣어서 깊이 두잖아요. 그럼 24시간 늘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있고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응원하고 경계하고 맞닥뜨려질 때 늘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화두를 제대로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화두는 제대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지. 그래서 시간이 조금 되면 뭐를 좀 해드리고 싶었었냐면은 쉬는 선을 한 몇 분이라도 좀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거. 좀 해보실래요? 하실 때 한번 해볼까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볼래요? 쭉. 툭 나오시고요. 어깨 보시고요. 귀를 지금 떠 있는 것이 제가 전에 먼저 하고 나중에 건데 먼저 게 떠 있어요. 여기 화면에 하는 방법은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목에 힘을 빼보세요. 잠을 자도 될 정도로 가장 편안하게 보세요. 잠을 자도 될 정도로. 목에 힘을 빼세요. 목이 떨어져도 괜찮고 어깨에 힘을 빼보세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진짜 잠자고 싶다 지금이. 그 정도가 좋아요. 잠자고 싶다. 근데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좀 피곤해지면 잠을 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눈을 감아 보시고요. 그리고 숨도요. 잠잘 때처럼 쉬는 숨을 쉬어보세요. 가슴으로. 잠잘 때, 그러니까 잠잘 때 있으면 그렇게 고요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는데 좀 거의 이 정도예요. 잠잘 때 보면 그 숨을 가슴으로 좀 쉬어보세요. 그리고 그 숨을 단전에서 아랫배에서 한번 쉬어보세요. 아랫배에서 지금부터 성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그 판단 자체를 멈춰서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또 습관처럼 조금 더 편안함을 향해 또는 이룸을 향해 이럴까 저럴까 하는 간택심이 있습니다. 그 간택심도 놓아보세요. 판단 중지를 하게 되면 적막감이 있고 간택심을 놓으면 고요해지고 그 적막감과 고요함을 단전으로 또 내려놓고요. 이 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내려놓고 미워하는 사람도 내려놓고요. 그래서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는 단연한 마음 되어 보시고 그 마음을 또 단전으로 내려놓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놓고 싫어하는 것도 놓고요. 그래서 좋고 싫음을 또한 넣어보세요.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높고 터무시 여기는 것도 높고요. 이렇듯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그 기운을 내려놓고요. 모든 감정과 그 기운을 단전으로 내려놓습니다. 생각의 기운은 머리에 주로 있고요. 감정의 기운은 주로 가슴에 있고요. 생각과 감정을 단전으로 내려놓고 또 놓고요. 또 놓아보세요. 더 이상 놓을 것 없는 텅 빈 마음 되어보세요. 텅 비어서 편안하고 텅 비어서 고요한 마음이 되시고요. 조금 전에 단전에서 잠잘 때 숨을 쉬는데 그 숨을 관여하지 말고요. 그 숨을 바라보면서 단전에서 영혼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깍지 껴서 기지개 한번 좀 펴볼래요? 풀로나 보고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졸리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렇지, 대산종사님이 그랬어요. 뭐냐면 1시간 선언해서 5분간만 잘 돼도 성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선언해서 10분간 잘했다 그러면은 성공이 200배를 잘한 거고요. 20분 잘하면 400배를 잘한 거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무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 몇 시까지 하면 되겠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한 10분. 10분으로 다 죽여야 돼, 무시선을. 그러네요. 그러면 간단한 예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안암교당에, 서울에 임상시로 안암교당에 왔었거든요. 그때 부직자로요. 그때 한우란 선방을 했었어요. 그때, 일반인, 불교인, 가톨릭인, 원불교인들이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까 이제 요가를 먼저 해주고 선을 해요. 왜냐면 몸에서 거기서
심신을 다 풀어준 다음에 선을 하게 되면 그때에 한 20분, 30분이 알토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30분간 요가를 해주고 3, 40분을 그 다음에 20분간을 선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선담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담 시간이 그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그 가톨릭 한 분이 이 꽃꽂이를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꽃꽂이를 해주고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그때 뭐를 하면 선담인데 무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좀 무시선을 해보겠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거예요. 그 평온함과 마음담으로 해보세요. 그러는데 평대기를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평대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무시선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세요. 그래서 청소를 하든지 요리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거를 꼭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 오딜리아라는 분인데, 아니, 오딜리아가 아니라, 지금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클라라는 분이 있는데, 클라라가 그러는 거예요. 교무님, 내 일생에 이렇게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무님이 그 요리를 할 때 평온함과 마음 다음으로 해버려서 평온한 마음을 챙기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팔을 다듬는데 너무 평온했대요. 그분이. 그래서 다들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근데 뭔데요? 같이 감자를 삶았는데 감자가 좀 타는 냄새 한참 하다 보니까 감자 타는 냄새가 나서 얼른 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분을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될지 못했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불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잘 됐대요. 가톨릭한테 물어봤더니 다 잘했대요. 일반인한테 물어봤더니 다 잘했대요. 근데 원불교는 물어봤더니 다 잘못했대요. 그래서 왜 잘못했다니까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잘 다리고 바느질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잘한 거라고.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깜짝 놀라면 어떻게 이게 잘한 거냐. 이분은 그 감자까지 했으면 제가 볼 때는 80점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80점은 줄 수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냥 평온함이 없이 바느질을 잘하고 약을 잘 들었다면 저는 50점 이상 못 줍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머슴이에요, 머슴. 근데 원불교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머슴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에 있냐면 그래요. 수행본 17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양도신 법사님이 그래요. 전제가 대종사께 없어 평시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된다 하심으로 이거를 강구하시더라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빠지면은요 안고 빠진 찐빵이라 그러죠. 옛말에 요즘 팥고물 빠진 찐빵이라 그러나요? 옛날에는 그냥 안고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팥고물 빠진 찐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평온한 마음으로 팔을 다듬고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그것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범주에다 넣으면은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늘 어떻게 되면 동동동동 책임과 의무만이 갖고 있어요. 책임과 의무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자기 수행이 안 돼요. 그거는 남의 머슴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님들에서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제가 법타원에게 또 여쭤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요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평온함과 마음담 우리 교리를 어떻게 너무 그것이 사회적 언어라 우리 교리는 뭐지? 그래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됐다. 이제는 원만구족한 걸 먼저 가르치고 그거 가르쳐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감각적으로 일반인한테 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를 가르치면은 여기서 어려워가지고 다 없어질 텐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익은다면은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법당님도 됐다 그거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옆에 있는 제 선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그 교리를 가르쳐줘야지 그게 사회적 언어를 가르쳐주냐 그랬더니 법당님
사회적 언어가 더 어려운 거야. 자기가 소화되지 못하면 사회적 언어를 쓸 수가 없어. 충분히 자기가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쓰는 거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평온함과 마음다움으로 가르쳐요. 그 평대기로. 근데 여기에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일글의 일심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일글의 일심이라는 표현이 그 일글의 일심한다. 근데 일심을, 자칫, 그때도 또 원불교가 어떻게 됐냐면 많은 분들이 집중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럼 사실 아니거든요. 일심이라는 용어는요, 실은 성품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일심은 성품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아요. 육군이, 일심이 동하면 정이고, 잡념이 동하면 불이에요. 만약에 일심이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으로 동하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집중해서 남의 걸 훔쳤어요. 그럼 이게 정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성품이 그대로 발현돼서 딱 나타나는 게 정의예요. 성품이 그대로. 성품이 발현되다가 잡념이 동해서 빠진 것이 이것이 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심은요 성품을 여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교무훈련 때도 강조를 몇 번 해서 그러는지 요즘은 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일심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일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집심, 과심, 관심, 무심, 능심이 전부 일심이에요. 일심의 단계라고 해요. 일심 4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걸 보고 그래서요. 그래서 집심은 어떻게 했냐면 평온함과 마음을 다해서 챙겨요. 챙기다가 보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 챙기다가 두 개 챙기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망념이 들어와요. 망념이 들어왔다는 것은 익숙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익숙해지면 이때부터는 뭐를 했냐면 하는 나와 보는 나를 통해서 그거를 챙겨가면 되거든요. 관심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의식이 확장인데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본다거나 세 개를, 네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이제 관심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 속독법을 그렇게 하거든요. 책을 읽을 때 속독법을 그래요. 맨 처음에 한 글자를 읽다가 글자를 읽다가 그 다음에 문장을 읽어요. 한 사진 찍듯이.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면을 읽어요. 면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한 장 이렇게 면을 읽잖아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볼 때. 그러다가 양쪽 면을 읽을 때는 여기까지 열어요. 그래서 사진 찍듯이 읽어요. 이렇게 속독법을. 이렇듯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동시일심을 할 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의식을 여는 거예요. 의식을 열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열고 열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면 하늘에까지도 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은 어떻게 되냐면 실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의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절로 해요. 뭐든지 익숙해지고 챙기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무심이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집심에서 바로 무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몰입이고요. 관심에서도 무심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관심에서 확장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도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무심이 돼요. 그래서 무심에는 몰입의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하나 돼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저절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능심은 어떻게 되냐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요. 은혜와 예술의 경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능심은 얘기하면 얘기하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의식을 확장하면서 뭐의 목적에 둬요. 은혜에 두게 돼 있거든요. 한 번은 그래서 이제 그런 예화가 있는데 동자 스님이 있었어요. 동자 스님이 어느 날 막 뛰어가다가 거기 문 앞에 그 스님들이 고무신을 일렬로 쭉 놨는데 거기다가 신발 하나 퍽 던지고 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이 이리 와라. 그거 봤어요. 너 왜 그렇게 신발을 하나를 저렇게 벗어 던지고 갔냐. 그랬더니 이 동자승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간지런해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휙 던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네가 마음을 챙겼구나. 됐다. 혼났네요. 됐다. 이게 조화로움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청자연적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청자연적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턱 나왔어요. 이게 균형석 파격이라고 그래요. 균형석 파격.
그래서 뭐냐면 글자들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고딕체만 쭉 짜면 이게 피로감이 와요. 그럼 고딕체에다가 자유체를 탁 섞는다거나 명조체에 탁 그럼 거기 묘미가 있게 돼 있거든요. 한 번은 그런 적 있죠. 설총이 그 아버지를 쫓아간 적이 있잖아요. 그 원효대사를 갔는데 가자마자 뭐라면 원효대사가 빗자를 하나 주면서 여기를 깨끗이 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총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대단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딱 쓸고 나서 아버지한테 다 쓸었습니다.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와서 보더니 원효대사 딱 보더니 낙엽을 하나 탁 잡더니 휙 뿌리면서 이게 제격이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설총이 대충 쓸었으면 그러지 않아요. 이것 좀 제대로 쓰라 그랬겠죠. 근데 설총이 깨끗하게 쓰니까 거기서 낙엽 하나 탁 뿌리면서 이게 제격이지. 이게 능심이에요. 이게 무시선은 나중에 뭘로 통하냐면은 예술적 경지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무시선을 잘하잖아요. 그럼 무시선을 잘한다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발끈 매는 모습만 봐도 알고요. 그 사람의 문고리 잡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수행을 했는지 수행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선을 우리가 대충 그냥 그때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거야. 제가 보면 너무 생활을 가지고 무시선이라고 퉁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게 아니고 이것도 집심, 관심, 무심, 능심으로 체계적으로 이거를 갈 때 생활 속에서도 늘 선심으로 깨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시선을 방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무시선을 방해하는데, 근데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제 인디언이 있는데, 인디언이 그래요. 젊은 인디언 무리가 쭉 가는데 추장하고 젊은 인디언이 함께 가요. 말을 타고 따가닥 가요. 근데 젊은 인디언이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먼저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언 추장이 그래라. 그러니까 거의 한 20대 그 싱싱한 그 젊은이가 그냥 말을 이리 물고 쏜사같이 쫙 달려가요. 그런데 이제 추장 무리는 차차차 가죠. 가는데 이 젊은이가 도중에 광야에 거기 도중에 말에 내려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너는 간다고 해서 먼저 보냈는데 왜 여기 우두커니 앉아 있니? 그러니까 인디언이 하는 얘기가 제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아요? 이거 해야지 하는 현실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늘 목줄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인생이 수고로워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은 그게 자기를 자꾸 끌고 다녀요. 그러지 않아요? 일에서 자기 깨어있기가 좀 어렵고 욕속심이 깨어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태심이 끌어당겨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고 그렇죠. 밥을 먹고 차 한잔하고 설거지하지. 그러다가 차 한잔하다가 나른해요. 그럼 좀 잠을 자요. 그러다 보면은 점심때가 돼서 설거지하면서 밥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나태심이 자기를 또 깨어있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때 자기가 깨어있잖아요. 그럼 나태심이 사실은 눈녹듯이 없어져요. 거기에 깨어서 그냥 해야 될 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깨어있잖아요. 그럼 욕속심이 아니라 그대로 깨어서 거기서 하게 돼요.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깨어있을 때에 그 무시선이 깨어있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데 아까 마장이 되는 게 욕속심하고 이 나태심이 그래요. 그래서 무시선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평안함에 길들여 있고요. 그 일들에 절도가 있어요. 그리고 몰입이 있고 여유가 있고 해탈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더 나가서 한다면 조화와 은혜가 있게 되죠. 우리 회장님이 10분 만에 해달라 그래서 애기씨만 뽑아가지고 네, 강의 잘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발언에서는 그 질의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나 이렇게 좀 함께 나눌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신선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가 있죠? 되는 것 같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도 그다음에 노재원이라고 하고요. 이게 며칠 전에 좀 들었던 의문인데, 이게 우리 그 계문에도 보면 이제 공과 사를 이제 구분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올라오는 그 제일 일종의 배고픔 같은 그런 건데, 이게 내가 너무 배고파서 이제 뭐를 먹고 막 그럴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게 되게 사적인 것 같은데, 또 그게 사실 어떤 생명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공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내 성품에 부합된 건지 아니면 내 그냥 본능적인 그런 육체적 소리에 부합된 건지 좀 이런 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 좀 질문드립니다. 처처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처처불상. 모두가 부처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전체가 사실은 부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뭉쳐서 전체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개인이 사실은 개인이자 공이에요. 개인이. 그래서 우리의 전무 출신의 도에도 그런 것이에요. 각자 맡은 바 직장에서 그 일들의 힘과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곧 천지행을 함이 되나니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당을 쓸어도 자기의 마당 앞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습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습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마당이 우주의 한 모퉁이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그냥 잘 쓸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지구의 한 모퉁이 쓴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천지를 자기가 쓴다고 생각할 때 천지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한 모퉁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늘 지구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쓸어서 남의 집에 휙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지구 모퉁이 쓰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그거를 분리수거해서 잘 버린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한 몸도 우주예요. 우주의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첫째 쪽으로 잘 돌보는 것이 우주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든다면 뭐냐, 우주를 도외시하고, 공을 도외시하고, 나만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배고픔. 사실은 그래서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잘 하는 것이 사실은 우주를 돌보는 것이고, 그걸 잘 가꾸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모든 부분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우주의 하나로 아느냐, 그냥 개인으로 아느냐. 내가 우주를 하나로 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서부터 잘 돌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곧 이게 천지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자선 관련해서 네네. 자세를 중요시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다리가 아파도 다리를 바꾸지 말고 한 시간을 참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기억이 열린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집중이 안 돼서 차라리 자세를 바꾸고 정신을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신 교수님도 좀 많으셔가지고 좀 이런 것도 조금 좀 지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저는 교무훈련 가서도 얘기가 됐는데
왜냐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맞춤으로 가르쳐 줄 수 없다가 보니까 그 전체를 그렇게 그냥 전체를 끌고 가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선을 못하게 만드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죠. 네. 또 질문하실 분들.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늘교당 이군도 영성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성 시대도 왔다라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문제에서 무시성과 감성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하면 지으실 수 있는지 첫째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정말 선포하듯이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가는 노신사 한 분은 참동가를 막 부르시면서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와 비유가 됐어요. 나도 우리 석가를 좀 부르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몇십 년 못 해왔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나도 좀 참고하면서 성가도 부르고 그랬으면 내 감성이 좀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뭔가 우리 수행법에서 빛이 좀 모자라지 않나?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성과 무시성의 문제를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선을 잘한다고 해도 선을 많이 했다고 해도 어디 가서 팍 깨지냐면은 인간 관계에서 팍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법사님이신데 며느리하고 장난치는다든지 또 이제 법력이 높은데 인간관계에서 회사에서 일이 꼬이면 팍 깨져버린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의 본질과 무시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마음의 발현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마음의 발현은 맨 처음에 이제 감성으로 나오게 되죠. 감성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성으로 출발이 되는데, 감성이 완전히 그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면 그 이성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요. 무시선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실은 좌선이요,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아요. 되게 감성적이죠. 그래서 저희 선방에서 늘 얘기하거든요. 선이 의외로 굉장히 감각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워서 첫 출발서부터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어떤 부분에 그거를 예단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건강한 것은요, 우리가 머리카락에 비하면 머리카락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죠? 풍성해요. 그렇죠? 풍성한데 이것을 감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떡이 져요. 그럼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런 제가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감성이라는 머리카락에 이성이라는 빛을 잘 빗을 때 아름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성이라는 부분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냐라는 거에 출발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건강하다 할 때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저는 건강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이성이라는 빛으로 잘 빚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 근데 감성만 있으면 좀 약간 냄새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성이 없이 이성만 있으면 머리카락 없는데 계속 머리 빗는 것 같고, 그래서 풍성한 머릿속에 이 머리를 빗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는 무시선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래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시선이 아니라고 보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은 그때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고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풀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소창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깔깔대소에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균형과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뭐가 있냐면은 균형과 조화는 감성과 이성의 조화. 이걸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느냐. 아까 같이 그 예술적 승화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심각하게 될 땐 심각하기도 하지만 또 노래로 풀어야 될 땐 춤과 노래로 풀어야 될 땐 그럴 때도 있고요. 그거가 적절한 균형. 이게 집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노래하고 이건 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삶은 집방 이것이 사실 좀 균형이 잘 이루어야지 집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뇌혈관이 안 좋아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뇌혈관이 측정하는데 거기 그게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약속을 잘 지키냐,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러면은, 뇌혈관 질환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집방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잡을 때와 놓을 때,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 더 흥을 주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신림교당 한덕진 교도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좌선이 그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아무나도 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주변 그 선배교육님들 보면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원정모변한 선정에 들으셨냐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법을 만드신 대조사님이 잘못됐거나 그걸 가르쳐주는 교우님들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수행하는 저희 교도들이 잘못된 건데 과연 누가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좌선을 하고 무시선을 하려면 결국 재미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럼 과연 재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재미있게 좌선 공부, 무시선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건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무엇을 재미있게 여기는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우스갯소리를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의미가 있어서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이 말하자면 자선을 했는데 표의 평온한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좌선할 때와 안 할 때가 조금 달라. 그래서 나는 조금 있으면 그냥 좌선을 할 거야. 라는. 그렇다, 그 사람에게 늘 그 사람은 좌선을 재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나는 좌선이 좋아. 나는 좌선에 재미가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그만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좌선을 하면 어떤 느낌, 그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한다면, 스스로도 그만큼 체험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에 따라 대중적 그 좌선법을 좀 더 대중에 다가설 수 있게끔 계속 그 부분을 연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무시선으로 뭐 소창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는 약간 조금 달라요. 좌선하고 무시선은. 좌선은 깊이를 다져주고 그 무시선은 폭을 넓혀줘요. 그래서 무시선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깊이가 없고 좌선만 하게 되면 이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아울러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숙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숙제를 갖고 있는 것이지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대중산맥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거를 만든 것이기도 하고 교도님들 제가 볼 때는 목동교당에서 해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한 분은 그냥 선에 흥미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냐면은 백일간 수능이 있어 백일간 기도 이 양반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도 이제 손을 쑥쑥 들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모든 부분들에 법타원님도 그렇고 대산용사님, 대종사님 앞으로는 양시대라 열애도 안 하면 안 되고 보통급도 중생도 하면 되는 시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프로그램만 정확하게 잘 되고 있다라면 누구나
잘 될 수 있다. 시인의 장단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제가 원불교 교무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교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또 뭐 예, 예. 조은혜 이지수입니다. 지금 자선하다 보면 제일 한 게, 기운을 단전에, 기운주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마음이 단전에 스며들거나, 네네. 예, 그거하고 약간 뉘앙스 차이,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요. 사실 이제, 기운을 대중 잡고 있으면 이게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버리고 마음이 그런 단전에 스며들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시네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단전에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할 때, 호흡을 하게 되면 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기가 발생이 되면 그 기운에 마음을 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호흡을 통해서 기가 발생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산종사님도 그러신 거거든요. 누워봐라. 단전으로 숨을 쉬어보라. 이렇게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때 저도 봤어요. 그 법타원님 보고 이렇게 나와봐라. 누워봐라. 해봐라. 이거 또는 향타원님 보고도 나와봐라. 이렇게 누워봐라. 이렇게 짚어가지고 단전으로 정확하게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순서가 조금 있어요. 호흡하기 전에 호흡할 때 거기에 힘을 줄 수 있느냐. 그 힘에서 기가 발생이 돼요. 기가 발생이 되면 거기서 마음이 살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단전을 정확하게 잡고 단전으로 호흡할 수 있고, 호흡하는데 힘을 주어가면서 호흡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럴 때까지는 기초가 좀 필요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저는 단전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지님이 솔직히 그랬어요. 한 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생 좀 단전으로 편하게 호흡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 분을 내가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전 잡아드린 거예요. 거의 100% 잡아드려요. 그랬더니 한 선배가 뻥치지 마. 전문 수행자도 4분의 3이 단전 못 잡고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100% 잡냐고. 근데 저는 그때 겸손을 떨어서 제가 한 80%인가 90%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100% 잡아주거든요. 그럼 너 세계적이게? 그래서 나 실은 세계적이야. 그러겠네. 지금 거의 100% 잡아요, 다. 근데 과거에는 그거 자체를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힘들어 할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그걸 명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예, 한번 좀 궁금하시면, 인천에서도 지금 저분이 있는데, 인천에서도 목동교당으로 아침마다 선하러 와요. 북인천교당 다니시는데, 예, 거기 이제 그렇게 오셔요. 교당은 그쪽을 잘 다니시고요. 제가 교당 온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자선만 하러 오신다라면 제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질문 중에 네네. 며느리하고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예. 인간관계는 그래요. 상호관계는 정답이 없어요. 한 사람이 워낙 잘못하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자칫하면 그걸 내 책임 만들 수도 있어요. 대종사님하고 원할머니, 누구죠? 양하은 할머니죠? 그다지 그렇게 관계 좋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거를 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호관계가 있는데, 왜 상대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죠. 내가 도답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봐도. 근데 누가 아는지 아세요? 부부간에는 자녀가 알아요.
자녀가 보면은 아 이게 엄마가 잘못한 거 이거는 엄마 100%야 이건 아빠 100%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만큼 도 있게 했느냐예요. 도 있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 있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왜 저 사람 것까지 내가 해. 이거는 좀 말하자면 오지랖이 너무 넓고 어떻게 보면 착한 컴플렉스에 걸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 있게 하느냐. 그 사람이 하는 데까지 다 했는데 될 수가 없다. 이건 하늘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기 교당에서 그 김광훈이라고 네. 오늘 감사 인사드렸고요. 제가 단전 주선 교전에서 보고 이제 제가 실천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좀 약간 막연한 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승화감도 있고 또 단전에 또 마음을 주어라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평상시에 익히 알던 내용들이 솔직히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뭔가가 대종사님이 대답을 하셨듯이 저도 단전주선을 하면서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과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연한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교무님들 몇 분을 알고 이렇게 보면은 현직 교무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성문호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성문호흡을 하시는 교무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문호흡을 저도 우연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우리가 보통 버마상정급, 특신급 이렇게 나누어서 진급을 하듯이 그쪽에서는 그 좌선 그 호흡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굉장히 와시부터 시작해서 좌시,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전 자리를 처음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도 조금 더 그 좌선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지도나 이런 게 지침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불교 교무님들께서 그 성문호흡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그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었어요. 제 동기 중에 김관수라고 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까 총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성문호흡을 갔어요. 근데 총기가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한당선생이라는 사람의 책을 써줬어요. 그 글을 써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때까지 글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약간 짜깁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짜깁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왜 이렇게 평을 얻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원불교 문제냐? 그 친구의 문제냐? 저는 그 친구는 원불교에서 찾으려고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10년만 기다려달라.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해보면서 쓴다. 그것이 단전주선이었고요. 우리 체계가요, 거기보다 더 세밀하게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지, 안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은 그래요. 도본 가지고 무용 잘할 수 있어요? 무용 도본 보고 무용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단전주선을 아무리 잘 읽어도 그거 하기로 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단체 속에서 어떠한 지도 속에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단전 주선도 21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차근차근 하게 된다면 아마 단전도 훨씬 더 잘 잡고요. 우리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고 아마 저기 성문호보 가셨을 때는 이 체계를 몰랐었을 때 가셨을 거예요.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체계는 미얀마 이런 쪽의 체계도 거의 그 체계에도 거의 일맥상통할 정도로 가요. 깊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상향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약간 조금 달라요. 성문호흡이 이상향을 추구하는 거랑 우리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뭘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그 경제에 올랐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보게 되면 글쎄 좀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더 많은 시간을 하고 싶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하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가운데 또 그 내빈 소개 잠깐 드리면요. 우리 청내 그 정말 대선배님이시죠. 연산 김원도 선배님께서 와서 끝까지 함께 지내주셨고요. 자리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